네, 장단만춤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환이 빠릅니다. 마감에 가까워질수록 코스닥 쪽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 코스피는 회복력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장단을 맞춰볼까요? 이분과 함께 시간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MTNW 김충성 어드바이저와 인사 먼저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2,500선 코스피 회복을 하긴 했지만 변동성이 있었고요. 지금 코스닥은 2% 가까운 하락, 오후 2시, 3시 1%, 2% 이렇게 좀 하락폭이 커지는 모양새인데 특히 오늘 이 오후장 내에서의 변화 요인들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포인트, 변화 요인들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는 보셔야 될까요? 사실 뭐 주식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변화 포인트 이것보다도 네. 뭐에 움직이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 지금 주식이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 주식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가 또 움직이는지 또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뭐 오늘 시장 뭐 양시장이 좀 부진합니다만은 여전히 똑같아요.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장 초반부터 요소 관련한 그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뭐 유니온, 또 유니온 머티리얼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반응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뭐 더불어 본다면은 뭐 양자 컴퓨터일 수도 있었습니다. 뭐 엑스게이트, 우리로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응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더불어 보면 여러분들 뭐 제약 움직여요. 또 일부 STO 관련주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다, 이렇듯 보면은 다 저마다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물론 지금 장세는 뭐, 개별주 장입니다. 그런데 속도가 지금 빨라요. 뭐 무슨 말이냐면은 어제는 뭐 저런 이슈에 반응을 했다라면 오늘은 뭐 이런 이슈에 반응하고, 근데 이제 또 내일이면 또 어떤 이슈에 또 무슨 섹터와 무슨 종목이 반응할지를 좀 이제 알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매매해 가야 될런지를 좀 약간 고민이 되는데, 뭐 당연한 겁니다. 앞서 개별주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별주 장세의 현상이에요. 현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유리한 상황이기도 해요.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그래도 이런 장에서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타이밍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으로 이야기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계속 호흡하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 또 나왔네 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인트론 바이오가 또 한 번 선정이 됐는데요. 사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위원님, 지금 시장에서는 여기밖에 안 보이는 겁니까? 튀는 쪽은 이쪽에서밖에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없는 시장 분위기인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사실 위원님만의 장단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포인트 하나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요즘 특히 그렇다. 지금 부진한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섹터, 뭐 종목들을 보면 다 이쪽입니다. 물론 이제 앞서 언급드렸었던 뭐 다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섹터들, 당연히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이게 대세예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주 강한 탄력이 붙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쪽을 좀 맞춰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봐야죠. 일단 뭐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좀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이슈에 반응을 했었느냐면은 그 영국이 세계 최초로 그 유전자 편집 치료제죠. 이런 부분들을 허용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뭐 툴젠이라든지 뭐 이런 또 마크로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관련주들과 함께 좋은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근데 이 종목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발 페렴이죠. 이쪽과도 좀 엮입니다. 마이크로 플라스마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전염성 강하고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대요. 내성이 생겼다라고 하니까. 그럼 또 그렇다 보니까는 이 종목은 왜 이쪽과 엮이냐면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내내 이쪽과 관련해서는 뭐 그런 또 신약을 좀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종목들 또 관련 이슈들이 꾸준하게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추가적인 탄력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좀 올랐습니다. 뭐 차트를 통해 보시면 오늘 뭐 15%까지 올랐어요. 또 종목을 선정하고 또 선정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서 이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도 되나 사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대 양봉이 왜 단봉으로 쉬어가는 과정 그리고 오늘 탄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에 좀 무게를 걸고 뭐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일단 11,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수월하게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목표가 11,000원 정도를 제시하겠고 선정 가격은 8,000원입니다. 그리고 어느 가격에 접근하는지가 중요하죠. 1차 제가 보고 있는 가격은 9,000원입니다. 지금부터 좀 많이 내려와야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8,500. 여러분들은
이 9,000원과 이 8,500원 요 정도 구간에서 분할 매수한다라는 전략으로 보면 그래도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폐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새롭게 종목 받아봤습니다. 위원님만의 포인트 기억을 해주시고요. 위원님, 사실 저희가 이 중국 폐렴 유행 이 키워드를 한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오늘 한번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종목을 드렸지만 그 전에 저희가 이 키워드로 드렸던 종목 AS를 먼저 하고 가려고 합니다. 맥 ICS 저희가 11월 14일 날 정확히 받아봤던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확산세 조금 더 이어진다, 이 뉴스 주시하자라는 조언을 그때도 주셨거든요. 저 일단 챙긴 자리긴 한데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는 당시 가격을 제가 3,000원, 3,200원을 설정을 해드렸단 네. 말이죠. 뭐 차트를 통해 이제 바로 보시죠.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3,000원 라인이 이 정도고요. 3,200원 구간이 또 어느 정도입니까? 근데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추천 이후에 한 이 정도 시점에서 추천을 드린 것 같은데 추천 이후에 충분한 그 매수 구간을 줬어요. 맞아요. 네, 이때 이제 여러분께서 이 김춘성의 장단 맞춤 뭐 시청을 하시고 또 매매 활용하셨다면은 지금 말 그대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완전 저점이죠.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관련 이슈들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생산되고 또 퍼지는 양상이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일단 제시될 때 목표 주가는 일단 3,700원 이미 넘은 지 오래됐어요. 하지만 저는 따박따박 전략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절반 정도 챙기고 가자라고 했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좀 덜 먹더라도 5,000원이 돼도 좋습니다. 4,500원이 돼도 좋아요. 익절선을 설정하고 이 위에서는 보유,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은 이 익절선을 좀 더 올려가면서 대응하면은 그래도 무난한 대응일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폐렴 키워드로 여러 가지 종목, 새로운 종목과 함께 AS 해드렸습니다. 위원님 워낙 잘 하시는 분이지만 뉴스에 따라서 빠른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그러니까 투자 성향과 함께 이 팔로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 일단 마무리하고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코스닥 810선까지 밀려난 상태로 지금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소급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은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5일장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전에는 버티나 싶었고요. 오후에 하면서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2시 구간 전후로 해서 코스닥의 흔들림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3시가 넘어간 시점에 오늘 장중 저점이 나왔습니다. 환율적인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그리고 하루 전에 이거래 연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만한 뉴스가 나왔죠. 호재, 악재 다 소화한 구간에서 오늘 오후장에 2차 전지 연동된 지수의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봐야 될까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지난 5거래일간은 2,500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오늘 종가는 2,500선 아래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2,494선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지수의 현황부터 한 번 더 점검을 해드리고요.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813선입니다. 코스닥의 하루 동안의 흐름도 이어서 화면상에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오후장에 확인이 됐습니다. 2시 구간대 1%, 그리고 3시 구간 넘어가면서 2%, 오늘 장중 저점 810선까지 찍히는 모습이었고요. 저점 대비 소폭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큰 폭의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었습니다. 1.8%의 하락률 오늘 기록이 됐고요. 오늘 매매 동향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을 놓고 본다면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입니다. 자, 그런데 기관 쪽에서 움직임을 보신다면 막판에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다라는 점 특징을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겠고요. 거래소 쪽에서의 수급 동향은 마지막에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매수로 마무리가 됐고요. 10시 구간에 매수 전환한 이후에 오히려 오후장에 탄력을 키워가는 모습, 매수세가 강화되는 모습이 보였고 오히려 기관 쪽에서의 매도세는 거세지는 모습 오후장에 확인이 됐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금융투자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거센 하루였다. 이렇게 일단 수급적인 특징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환율 시장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이 과했다라는 인식이 다소 있었습니다.
비둘기파적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 해석되면서 그동안의 외환시장 움직임에 중심이 잡혔는데요. 너무 과했다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되돌림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입니다.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금리, 그 인사이트에 변할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7원 넘게 오늘은 올랐습니다. 1311원 넘게 오르면서 오늘 1311원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7원 이상의 상승폭, 최근에 급등락 외환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별 현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거세게 잃는 하루였고요. 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해당 종목에 한해서 거세게 잃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락폭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하락폭 커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자할 시에 지원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지연된다, 축소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부각됐다라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 코스닥의 변동폭이 컸잖아요. 사실 이 종목의 움직임에 크게 좌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두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장중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루 변동성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결국은 에코프로 BM이 4% 이상이나 밀리면서 지수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포스코 DX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LNF 오늘 6거래 연속 상승세 보이나 했는데 막판에 꺾였습니다. 2%대 하락 흐름 나타났다는 점, 2차전지 주도의 하락세가 오후장 2시 이후로 특히 더 거세졌다라는 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한 번만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유가증권 시작해서 외국인 쪽에서 막판 매수 전환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88억 원의 매수 우위로 확인이 되는데요. 마감 직전에 1,000억 원가량이었습니다. 되돌림 물량 강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된다면 오늘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모두 양대지수 사자, 기관은 매도세로 일관되는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궁금해요. 오늘장의 포인트 저희 어떻게 가져갈까요? 수급 움직임, 뉴스 어느 쪽에 무게 둘까요? 일단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외국인이 아주 바로 순 매수로 돌아선 부분들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일관성은 여전히 떨어지죠. 뭐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 국한이 될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여전히 뭐 쏠림 현상, 또 차별화, 양극화는 여전히 진행형이다라는 부분들을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더불어 보면은 이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섹터와 종목들은 또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을 본다면은, 네, 외국인은 별다른 방향성이 지금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양 매도를 좀 취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움직이더라도 조금씩 움직여 현상이 유지가 되는 포지션이고,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콜을 매도하고 풋을 사들이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하방에 배팅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여전히 우리가 안심하고 또 적극적인 또 공격적인 자세로 시장에 임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전히 뭐 그래요.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 주도 업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약간은 지지부진한 제한적인 등락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더불어 본다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그런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배틀을 좀 짧게 지고서 이렇게 그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승산을 좀 높이는 이런 그 대응들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율을 한번 저희와 함께 높여보시죠.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롭게 받아볼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해운 쪽에서의 종목입니다. STX 그린로지스. 이 종목 사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해운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가 오늘은 좀 변동폭이 있잖아요. 변동폭이 있는 이 구간에 그럼에도 이 종목을 선정해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자리 자체가 좋아서요. 아, 자리가 좋다. 일단은 뭐 이 종목 다 아실 겁니다. 뭐 STX에서 인적 분할돼서 뭐 상장된 업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괜찮습니다. 뭐 BDI,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반등을 좀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고, 뭐 최근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해운주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나타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좀 쉬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그 환경, 해운주 쪽의 환경이 그래도 개선이 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쉬었다가 숨을 고른 이후에 재차 상승세를 나타내가지 않겠느냐 좀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 본다면 뭐 STX 그린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 뭡니까 탄소 배출 규제 이 강화로 인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이 좀 높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에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경쟁력을 또 확보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동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바닥입니다. 뭐 상장 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하반 경직성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있죠. 아마도 이제 바닥권을 탈피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그려지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지금 자리는 누가 보더라도 바닥이고 접근하기에도 부담이 없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14,500원 정도의 가격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눌리면은 13,000원의 가격이 보인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를 18,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을 11,500원 정도로 설정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종목 리뷰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딱 지난주 이 시간에 받아본 종목, 목표 달성을 이미 한 종목입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메가터치가 바로 그 다음날부터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서 많이들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2차 전지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점이 첫 번째 궁금하실 거고요. 일단 챙긴 이후의 전략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볼까요? 사실 2차 전지는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종목 선정할 이유는 신규주들, 신규주가 아주 그 좋은 모습들을 나타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이 종목도 그렇고, 아주 좋은 모습을 나타냈죠. 일단은 목표 주가 7,000원을 좀 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챙기지 않으면은 아쉽잖아요. 뭐 차트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추천드리고 난 이후에 이런 상승이 그려졌습니다. 제시드렸던 7,000원은 저는 넘었고요. 만약에 이때 챙기지 않았으면은 절반이라도 챙겨두지 않았으면 다 내려와서 이게 아쉽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따박따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이 있으면은 뭐 괜찮습니다. 아직 상승한 지점까지 다 내려왔죠. 뭐 기술적 반등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뭐 반등을 이용해서 액션을 좀 취하자라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반만 챙기신 분들도 나머지 급등을 한 번 더 이용해서 다 챙기는 전략을 이야기해 주실까요? 흐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AS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좀 변동수도 많고 맞춤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포인트 좀 먼저 예고해 주신다면요. 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 아니겠습니까? 아우 명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항상 따박따박을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 따박따박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슬을 보배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는 이 따박따박이 정말 이런 장에서 얼마나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 오셔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슬을 구슬로만 놔두지 않고 보아주신다고 합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4시부터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MTNW 김중석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릴게요. 오늘 변동성 많아서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꼼꼼하게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